안녕하십니까. 육아상식사전 서정호입니다. 오늘은 독감과 코비드19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비드19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 질환이고요. 독감은 매년 유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가을 겨울에 북반구에 유행할 가능성이 많은 질환입니다. 그 단기간 내에 코비드19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 겨울에는 사상 최대로 유행성이 강한 두 가지 질환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질환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질환이 독감과 코비드19가 유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시에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실제로 동시 감염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동시 감염된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감과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이제 드물지 않기 때문에 코비드19와도 동시 감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이미 독감 유행 시즌이 지나고 있는 남반구에서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동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시 감염이 되면 예후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독감 백신 접종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전문가 단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앞선 내용이나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독감 백신 자체가 코비드19를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독감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비드19 치료에 병원이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잠깐 설명했지만 그 독감 백신이나 다른 그런 백신들에 의해서 그 내재 면역이 활성화돼서 일부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증상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을 이제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코비드19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독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종하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단체 접종보다는 대기 공간에서 최소한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접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독감과 코비드19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질환 사이를 이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상이 둘 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으로만 구분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것은 이제 진단 검사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독감이나 코비드19 진단된 사람들 사이에서 증상 사이에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호흡기 증상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두 질환 모두 다양한 증상을 발현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증상, 심각한 증상, 사망 등 다양한 범위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독감은 그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경우가 코비드19보다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가 좀 더 심한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19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독감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코비드19에 비해서는 이제 심각도는 좀 덜한 상태입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은 질환의 중증도를 대해서 있어서 코비드19는 한 20% 정도 환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독감은 한 1에서 2% 정도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비드19의 중증도가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염 방식을 살펴보면 둘 다 이제 직접 접촉이나 공기 전염, 비말 전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둘 다 손 씻기나 기침 예절이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에 관해서 좀 더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코비드19와 독감 바이러스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놓은 그런 페이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이퍼에서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전파 속도의 차이라고 이렇게 전파 속도의 차이와 합병증에 있어 중증도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설명해 보자면은 이제 감염의 주 전파 연령원, 그러니까 가장 이제 감염에 있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연령층이 독감은 소아로 보고 있고요. 코비드19는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평균 잠복기가 감염이 돼서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시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독감의 경우가 이제 코비드19보다 좀 더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이 좀 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비드19 약간 서서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전염에 있어서 이제 언급되는 게 또 시리얼 인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감염되고 이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전파되기는 시작되는 시점까지 기간입니다. 감염 후에 전파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시리얼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독감 바이러스가 덜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노출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 전파되는 그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은 보통 3일 정도로 이 기간을 보고 있고요. 코비드19는 한 5일에서 6일 정도. 따라서 독감은 좀 더 빨리 전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무증상 전파가 좀 더 흔합니다. 코비드19에 비해서. 그래서 이 무증상 전파가 독감 전파의 중요한 원인이라고도 보고도 있는데요. 코비드19도 물론 증상 발현 24에서 48시간 전부터 무증상 전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는 않아서 무증상 전파가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전염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그 개념이 이제 재생산 지수, 리프로덕티브 넘버 RO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숫자, 한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몇 명에게 이제 전염을 옮겨줄 수 있나, 이걸 R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독감은 보통 0.9에서 2.1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코비드는 19를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을 감염시켜서 2.0에서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전염성 질환에 비해서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다른 전염성 질환을 참고로 살펴보면은 뭐 일반적인 감기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독감보다도 오히려 좀 더 빨리 전파된다고, 많은 사람 전파된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두 같은 경우 10명, 10에서 12, 한 사람이 10명에서 12명, 그리고 홍역 같은 경우에는 12명에서 18명까지 옮겨주기 때문에, 뭐 수두랑 홍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접촉을 하면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코비드19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그 다음 또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독감은 어린 아이들이 지역사회 전파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살펴보면 코비드19 경우에는 어린이도 감염은 되지만 성인보다는 감염자 수가 적어서 감염 전파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독감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접종을 좀 많이 해야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독감과 코비드19의 증상은 유사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코비드19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코비드19가 20% 정도의 병원 입원을 한다고 보면은 독감은 1에서 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은 코비드19 감염이 된 80% 정도는 무증상 혹은 경미한 증상이지만 15% 정도는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질환으로 진행이 되고, 5% 정도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할 정도로 아주 위중하다고 합니다. 반면 독감의 경우에는 이제 매년 건강한 소아의 한 10에서 40% 정도가 감염이 되는데, 감염된 소아의 1% 정도만 보통 입원한다고 하고요. 6개월 미만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이제 10만 명당 240에서 270명이 입원을 하고, 2세에서 5세 사이는 10만 명당 20명 정도, 그러니까 소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하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독감 유형군은 소아,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를 볼 수가 있겠고요. 코비드19의 유형군은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률도 코비드19 아직까지 좀 더 높습니다. 계절성 독감인 경우에는 0.1% 미만이지만 코비드19로 확진된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3에서 4% 정도. 하지만 실제 감염자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무증상자나 증상을 있지만 검사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시킨다면 요 사망률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감의 경우에는 치료제나 백신 현재 있는 상태이지만 코비드19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중에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차이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독감과 코비드19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독감은 좀 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지만 중증도가 코비드19에 비해서 심하진 않고요. 코비드19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중증도는 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감염 전파되는 정도는 홍역이나 수두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독감 시즌에 대비해서 독감 백신 접종 다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